토익 처음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토익 처음 시작 해커스 민지원입니다. 토익 LC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령만 잘 익히면 왕초보도 LC 400점 가능합니다. LC 400, 그래서 제 별명이 엘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초보자가 LC 4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토익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엘사 받는 법. 여러분, 중요한 건요, 당장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 실력 키워서 좋은 점수 받아야지? 그거 힘듭니다. 또 리스닝 실력 키워서 리스닝 만점 받아야지? 좋죠.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좋은 점수부터 받고 그 다음에 실력도 천천히 키우세요. 민지원의 입문반, 기본반 이런 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익 처음 시작. 두 번째, 토익 문제풀이, 본격적인 문제풀이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 토익 조금 봐보긴 했는데 영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리스닝이 점수는 받아야 되는데 안 돼요. 토익 리스닝에도 무슨 기초가 있나? 아니면 리스닝 문제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시험 유형은 뭐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어, 나는 단어 실력이 없나 봐. 그래서 단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 엘사 민지원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목표는 토익 650점, LC 목표 400점. 일단 요 점수만 받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LC 400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토익 초보인데 LC 400점이나? 한 300 몇 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650점 나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저희 토익 목표는 650점입니다. 저랑 한 달 완성, 2달 완성으로 공부하시면 이 점수 나오는 거죠. 근데 토익 650점 받으려면 리딩, 리스닝에서 각각 몇 점씩 받으면 될까요? 딱 절반씩? 그래서 리스닝 325, 리딩 325? 이렇게? 이게 엄청 공평해서, 칼같이 공부해서 좋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리스닝 400점을 목표로 뛰셔야 돼요. 그래서 LC 400, 엘사입니다. 제가 토익 수업을 오래 해보니까 항상 리스닝 점수가 대부분 먼저 올라요. 리스닝이 리딩보다 쉽습니다, 토익에서. 이게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2019년 토익 정기시험 토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RC 점수보다 LC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RC가 이게 초보한테 쉽지가 않죠. 문법 지식 있어야 되고 독해 실력 짱짱해야 되고 받쳐줘야 되고. 그래서 공부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리딩 400점 받는 것보다 리스닝 400점 받는 게 훨씬 쉽다는 거. 그래서 특히 저랑 공부하면 훨씬 더 쉽다는 거. 그래서 저희 작전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점수, LC 점수 400점 정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리딩과 합치면 여러분 점수 어느 정도 될까요? 650점 이상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목표 점수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650점 받아두고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세요. 저희가 토익 중급반, 정규반 가서 더 800점, 900점 도전할지, 아니면 우선 다른 공부나 업무 급하니까 650점 받아두고 나중에 더 높은 점수 도전할지. 우리 이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토익 655점. 작전도 확실하죠. LC에서 일단 400점. 네, 화면에 웬 점수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저랑 함께 공부한 학생들이 받은 점수 스크린샷입니다. RC 200점대 받아도 LC 400점 나오죠. 이게 바로 리딩 점수보다 리스닝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분들도 똑같았어요. 토익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일단 토익 시작은 민지원한테 가라고 하니까 저 민지원에서 와서 그저 이렇게 650점, 700점 받습니다. 나는 영어가 좀 약한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어 많이 공부 안 하셨더라도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끄지 않고 계속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점수 20점 올리는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트 2 의문사 문제입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문제지를 보면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질문이 나오고요. 이어서 방송에서 보기 응답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하다가 이제 알맞은 거 하나 골라야죠. 의문사는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위치, 어느 거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게 파트 2 의문사 문제입니다. 파트 2 총 25문제 중에서요, 이 의문사 문제가 절반 가까이 매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의문사만 캐치를 정확히 해도요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답을 초보자분들이 점수 따기 가장 좋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부턱대고 많이 듣고 들릴 때까지 연습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거 아니죠. 정답 맞히는 요령을 배우셔야 돼요. 고득점 하는 데는 늘 비결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트 2 문제가 나오고 응답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정답이고요. 2개는 틀린 응답. 정답은 정답이라고 치고요. 우리는 이 틀린 응답들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왜 교수님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 내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틀린 답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토익 시험은 미국의 ETS라는 데에서 출제를 하는데요. ETS 출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뻔히 아는데 그걸 뻔히 정해놓고는 일부러 틀린 답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를 틀린 답으로 내시겠어요? 토익 출제진은요, 주로 이런 거를 틀린 답으로 내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누가 이거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아니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틀린 답입니다. 밥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해. 네, 아니요, 이렇게는 답할 수 있죠. 근데 밥 뭐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아니요 라는 답은 할 수 없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이게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뭐 사무실 언제 페인트 칠할 거야? 언제 칠할 거야? 이런 질문에 아니야 그거 아직 요청 안 했어. 이러면 답이 되죠,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의문사로는 물어볼 때 절대 yes, no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나옵니다. 오답으로 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거 물어봤는데 yes, no, sure, of course 그러면 시작했다? 그럼 무조건 오답입니다. 두 번째 한정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은요, 더 간단해요. 다른 엉뚱한 의문사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느 책 샀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학교 책방에서 샀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세일할 때 샀어.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죠. 우리가 그러면 이거 의문사 이제 제대로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묻는 문제들입니다. 저희 수업 오시면요. 이것도 이제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질문에서 의문사 캐치하는 거 연습하는 거 당연히 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문사가 그럼 이게 왔었으면 정답이 됐을까? 그런 것까지 연습을 다 시켜드리거든요. 이런 감을 키워두면요. 우리 고사장 가서도 바로 오답 처리 쫙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토익의 뻔한 함정이 세 번째가 질문에 나왔던 비슷한 소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틀린 답으로 싹 씌워두는 거죠.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보기에 응답에 비슷한 소리가 나왔다? 이러면은 오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Where did you go last week?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last week 이 귀에서 맴맴 돌아요. 근데 응답 중에 하나가 I lost i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무슨 랩 가사처럼요. 그죠? 라임이 맞죠? Last week, lost it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함정입니다. 파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풀이 가진 뭐 동사, 형용사, 명사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에어컨 언제 고쳤어요? 에어 컨디셔너 같은 거 물어보는데 It's in good condition. 뭐 상태 좋아요? 컨디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비슷한 사운드가 나는 경우는요. 비슷한 소리는 오답입니다. 또 Where is the meeting room? 회의실 어디예요? 이런 질문에서요. There's enough room. 공간 넉넉해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런 함정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안 넘어갈 자신 있나요? 또 구동사도 마찬가지. 뭐 When did you check the machine? 이런 식으로 머신 체크했어? 기계 확인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I checked in the hotel. 호텔 체크인했어. 이렇게 그죠? 비슷한 사운드를 활용을 해서 오답이 나옵니다. 어때요? ETS의 오답 코드 아시겠나요? 알고 보면 너무 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사실 이 출제자랑 결국 이 수험생의 눈치 싸움입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필승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비밀만 알면요. 이렇게 함정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답 코드를 알면요. LC 400점 거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파트 2에서 의문사 질문 오답 코드는 총 7가지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3가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클래스 오셔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서 전부 오답 코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방금 오답 코드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에서 의문사는 어디서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집중해서 의문사가 뭔지 꼭 잡아주세요. 들어봅시다. Which of the books did Sammy buy? 여러분 의문사랑 Which 바로 of the 뒤에 books did Sammy buy? 동사도 들어주셨나요? 그죠? Which of the book 하더니 뒤에 동사에 써 뭐라고?
did Sammy buy?라고. 그죠? 중간에 여러분 Sammy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buy 샀어죠. 그래서 우리 확실히 아니 오답은 거르고요. 정답 하나 골라볼게요. A, B, C 한번 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A, At the library's annual sale. B, Only the green one, I think. C, Yes, this one looks better on you. 네,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C는 확실히 오답으로 걷어냈을 것 같아요. C가 뭐로 시작했어요? Yes. 하자마자, 그죠? 여러분, yes 하자마자 오답. 우리 의문사 질문에 yes, no, sure, of course 안 됐잖아요. 뒤에 나오는, 따라 나오는 거 해석도 할 필요 없이 오답 처리해 줍니다. A는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니까 At the library's annual sale. 하고 좀 엉뚱한 의문사의 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엉뚱한 의문사의 답이었어요. 이거는 뭐 책 어디서 샀어? 뭐 언제 샀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할 만한 답이겠죠? 그래서 B가 답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볼까요? Only the green one, I think. 괜찮죠? 여러분, I C. think 하고 끝나는 거는 뭐 내 생각엔 이 정도, 그런 것 같아 이런 정도 느낌이고 only the green one, 초록색인 것만 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준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었고요. 여러분 여기서 one은 우리 숫자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the book, 이거 the green book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지 않으니까 반복하기 싫어서 써준 대명사입니다. 우리야 이렇게 which 써주고요. 그 초록색인 거라고 얘기해 줄 때 자주 나오는 정답 패턴이거든요. 앞뒤로 수식하면서 뭐 초록색인 the green one 하든지 the one in green 이렇게 명사들 중에 어느 거 샀어? which랑 자주 나오는 정답 패턴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도 우리 문제부터 들을 건데요. 의문사 초반에 나오니까 꼭 들어주십니다. 들어볼게요. When is the train for Cambridge leaving? 괜찮나요, 여러분? 의문사 when이었죠. 언제 주어가 동사예요. 한 번만 더 다시 들어볼게요. When is the train for Cambridge leaving? 그죠? When is the train for Cambridge leaving? 이었죠, 여러분. 동사 living 하고 짧게 살아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차가 언제 살아요? 이러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leaving 하고 언제 떠나요 였는데요. 그럼 오답 걷어내고 답 하나 골라볼게요. A, B, C 가보겠습니다. A, It already left 15 minutes ago. B, For a training session. C, From platform C. 네, 저희가 마찬가지로 C는 또 절대 오답으로 걸러냈을 것 같은데 from platform C라고 요거 같은 거 여러분 기차 어디서 타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할 만한 답이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오답. 그 B 혹시 답을 고르신 분 있었을까요? 우리가 B가 여러분 뭐라고 했었어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For a training session. 중간에 뭐라고? For training session. 세상에 여러분 앞에서 train 나왔더니 중간에 training 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소리가 나온 거네요. 진짜 유치하죠 여러분. training 이러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 고사장에 가서 막 되게 긴장하면서 들으면요. 이게 비슷한 소리가 나오면 문제에서 나왔던 거랑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되게 혹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절대 낚이면 안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우리 세션 뭐뭐 하는 시간이란 뜻이어서 뭐 교육 시간을 위해서요. 이 정도겠죠. 이거 어떤 의문사면은 이게 정답으로 나올까요? 교육 시간을 위해서 for a training session. 그죠? 왜? 뭐 왜 오늘 일찍 퇴근해요? 뭐 왜 우리 오늘 거기로 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for a training session 정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절대 오답이죠. A가 답이겠네요. A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It already left 15 minutes ago. 라고 해서 답으로 줬네요. It already left 15 minutes ago. it은 당연히 여러분 앞에 나온 train 얘기해 주는 거겠고요. 그죠? left가 왼쪽 아니죠? 그죠? 우리 leave의 과거형, 떠나다의 과거형 lived 안 해주고요. left 해줍니다. 그래서 15 minutes ago 언제 떠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15 minutes ago 하고 그죠? 15분 전에 이미 떠났어요. 라고 시간 표현 나와서 답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 떠나냐는데 이미 떠나버렸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죠? 논리상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when 질문에서 꼭 같이 챙겨줘야 되는 게 시제인데요. 여기서 시제가 뭐예요? 우리 잘 아는 비동사에다가 ing 써준 그죠? 현재 진행형. 그렇다고 이게 지금 언제 트레인이 떠나고 있는 중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죠? 그죠? 현재 진행형이 여러분 미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나 이미 결정돼가지고 일정이 잡힌 일은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왜 미드 같은 데서 야 내일 파티 누가 와? 이렇게 물어볼 때요. Who's coming tomorrow?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내일인데도 현재 진행형 써서 미래 해준 거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서 이거 BING 현재 진행형 미래 해준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두 문제까지 한번 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할만하나요? 우리 토익 처음 시작을 여러분 기본부터 다지면서요. 또 시험에서 나올 것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빠른 길로 여러분의 목표 점수 LC 400점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엘사 민지원이었습니다. 그럼 해커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